여러분, 혹시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의 고통과 당황스러움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 거예요. 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병원 갈 정도는 아니지.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지난주 제 진료실에 한 분이 오셨어요. 74세의 할머니셨는데 처음엔 저도 흔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원인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2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제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그 고통,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있던 해결책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도 밤이 무서우신 분이 계신다면 마지막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해온 박민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에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김순옥 할머니, 올해 74살이신 분입니다.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어요. 매일 새벽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도 하시고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윷놀이도 즐기시는 활발한 분이셨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깜짝 놀라는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일어나더니 나중엔 거의 매일 밤마다 그런 일이 반복됐대요. 선생님,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순옥 할머니께서 진료실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변 친구들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뭘 그걸로 걱정해라며 별일 아니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나이 되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한두 군데씩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참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의사이지만 이런 생각을 하시는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하지만 순옥 할머니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더 심해지고 쥐가 나는 시간도 길어졌대요. 한 번 쥐가 나면 10분, 때로는 20분까지도 풀리지 않아서 밤새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도 너무 피곤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동안 즐겨 하던 산책도 힘들어지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더 심한 통증이 왔는데 이번엔 조금 달랐다고 해요. 종아리뿐만 아니라 발목까지 아프고 다리 전체가 무겁고 묵직한 느낌이 들었대요. 통증도 평소보다 훨씬 오래 지속됐고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왼쪽 다리가 오른쪽보다 조금 부어 있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져보니 평소보다 따뜻하기도 하고요. 그제서야 순옥 할머니는 이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셨대요. 며느리분이 어머니,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해서 저희 병원에 오신 거였어요. 처음엔 이런 걸로 병원까지 가야 하나 싶으셨다고 하는데 다행히 오신 거죠. 제가 다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떨 때 더 심한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꼼꼼히 물어봤죠. 그리고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조금 놀랐어요.
단순히 나이 때문에 생기는 쥐가 아니라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순옥 할머니께 설명을 드리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심각한 건가요? 불안해하시는 할머니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지금 오셨으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속 방치하셨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순옥 할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처음엔 단순한 근육 경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니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였어요. 먼저 혈액 검사에서 전해질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어요.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했죠. 할머니, 평소에 물을 얼마나 드세요? 물어보니 하루에 컵으로 서너 잔 정도밖에 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게 번거로워서 일부러 물을 적게 마셔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특히 우리 나이 되면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고 밤에 깨는 것도 싫어서 일부러 물을 적게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에요. 우리 몸에서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이 필요해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근육에 필요한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쥐가 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혈액순환 문제였어요. 초음파 검사에서 다리 혈관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할머니, 평소에 오래 앉아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물어보니 텔레비전 앞에서 서너 시간씩 앉아 계시는 일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옥 할머니처럼 60대 이상 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젊을 때와 달리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에서 다리까지 혈액을 보내는 힘도 약해지거든요. 여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근육이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보내는 펌프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께서 복용하고 계시는 약도 문제였거든요. 고혈압 약 중에서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걸 드시고 계셨는데 이게 몸에서 수분과 전해질을 빼내는 역할을 해요.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좋지만 부작용으로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선생님, 그럼 약을 끊어야 하나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약은 계속 드셔야 해요. 다만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약을 드시게 되는데 각각의 약이 다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약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면서 약을 조정하는 게 중요해요. 또 다른 원인도 있었어요. 할머니의 잠자는 자세였거든요. 할머니, 주로 어떤 자세로 주무세요? 물어보니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자세가 다리 혈관을 압박해서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근육의 변화였어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육의 탄력도 떨어져요. 젊을 때는 조금 다리를 삐끗해도 금방 회복되는데 나이가 들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할머니, 요즘 운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물어보니 코로나 이후로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매일 산책을 하셨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나가신다고 해요.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운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져요. 그러면 쥐가 더 자주 나게 되고 그게 무서워서 더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할머니께 설명을 다 드리고 나니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정말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들이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원인들이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순옥 할머니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분 부족, 전해질 불균형, 혈액순환 장애, 약물 부작용, 잘못된 수면 자세, 운동 부족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결국 근육 경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건 이런 원인들 대부분이 생활 습관을 바꾸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창한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조금씩만 신경 써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순옥 할머니와 함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할머니는 선생님,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린 방법들은 생각보다 간단했거든요.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물 마시는 습관이었어요. 할머니, 하루에 물을 8잔 정도는 드셔야 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화장실이 걱정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조금씩만 드세요. 이렇게 하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는 줄이면서도 하루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거든요. 할머니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납득하셨어요. 다음은 전해질 보충이었어요. 비싼 보충제를 사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할머니, 바나나 좋아하세요? 물어보니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바나나 하나씩 드세요.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경련 예방에 도움이 돼요.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권해드렸어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무엇보다 두부를 자주 드세요. 칼슘도 많고 소화도 잘 되니까 우리 나이에 딱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죠. 할머니가 가장 어려워하신 건 운동이었어요. 선생님, 무릎도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의자에 앉아서 발목만 돌려도 운동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직접 보여드렸어요.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발가락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도 가르쳐 드렸죠. 텔레비전 보면서 하시면 돼요. 광고 나올 때마다 한 번씩만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할머니도 그 정도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잠자리도 중요했어요. 할머니, 주무실 때 다리 밑에 얇은 베개나 접은 수건을 받치고 주무세요. 다리를 심장보다 조금 높게 해주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무릎을 구부리고 자는 습관도 바꿔야 했어요. 처음엔 불편하시겠지만 다리를 쭉 펴고 주무셔 보세요. 며칠 지나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할머니는 70년 넘게 구부리고 잤는데 이제 와서 바뀔까요? 라고 걱정하셨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노력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약물 조정도 필요했어요. 고혈압 약을 갑자기 끊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복용 시간을 조정했어요. 아침에 드시던 걸 저녁에 드세요. 그러면 밤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줄일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응급처치법이었어요. 할머니, 밤에 갑자기 쥐가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아픈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종아리를 부드럽게 주무르면서 마사지해 주라고 했죠.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살살 원을 그리면서 주무르세요. 이렇게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니 할머니도 금방 따라 하시더라고요. 따뜻한 찜질도 효과적이에요. 미리 온찜질팩을 준비해 두시고 쥐가 나면 그걸로 종아리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빨리 가라앉아요. 혈자리 마사지도 가르쳐 드렸어요. 종아리 뒤쪽에 볼록하게 나온 부분 아래쪽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라고 했어요. 이곳이 승산혈이라고 해서 다리 경련에 특히 좋은 자리예요. 아플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눌러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규칙적인 생활이었어요. 할머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고 같은 시간에 주무세요. 우리 몸이 리듬을 찾으면 근육도 안정을 찾게 돼요. 한 가지 더 강조한 건 스트레칭이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침대나 바닥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천천히 10번 정도 반복하라고 했어요.
벽에 손을 대고 서서 뒤쪽 다리를 쭉 뻗는 동작도 좋아요. 아킬레스건이 늘어나면서 종아리 근육이 풀려요.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밤에 쥐가 나는 걸 많이 예방할 수 있거든요. 순옥 할머니는 처음엔 이걸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먼저 시작하자고 했어요. 물 마시기, 발목 운동, 잠자기 전 스트레칭.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할머니,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신경 써도 충분해요.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시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순옥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2달 후에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제 밤에 다리에 쥐가 거의 안 나요. 할머니의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먼저 효과를 본 건 물 마시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랬더니 변비도 좋아지고 피부도 촉촉해진 것 같아요. 처음엔 화장실 가는 게 걱정이었는데 막상 해보니 밤에는 별로 안 깨시더래요. 발목 운동도 꾸준히 하고 계셨어요. 텔레비전 볼 때마다 하니까 어느새 습관이 됐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다리가 훨씬 가벼워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한 운동이지만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된 거죠. 스트레칭은 처음엔 어려워하셨는데 지금은 하지 않으면 뭔가 어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리를 쭉쭉 펴주니까 정말 편안해져요. 잠도 더 깊이 자게 되고요. 잠자는 자세도 바뀌셨어요. 70년 넘게 구부리고 잤는데 이제는 다리 펴고 자는 게 더 편해요. 다리 밑에 수건 받치고 자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한결 가벼워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였어요. 예전엔 밤만 되면 또 쥐가 날까봐 걱정됐는데 이제는 그런 불안감이 없어졌어요. 잠을 푹 자니까 낮에도 기운이 나고 다시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는 쥐가 나도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까요? 응급처치법을 익히신 덕분에 가끔 쥐가 나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실 수 있게 됐어요. 순옥 할머니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변화를 느끼고 계셨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다고 해요. 손자도 할머니가 예전보다 많이 웃으신다고 하고요. 몸이 편해지니까 마음도 따라서 편해진 거죠.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가끔씩은 여전히 쥐가 날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 지난주에 손자 생일 파티 준비하느라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많이 움직였더니 그날 밤에 쥐가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니까 금방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셨어요. 그래도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았어요. 배운 대로 마사지하고 찜질하니까 금방 나아지더라고요. 이제는 본인이 몸 관리 전문가가 되신 거죠. 순옥 할머니의 변화를 보면서 저도 많은 걸 느꼈어요. 사실 의사로서 약을 처방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선생님, 이제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할머니가 다른 분들께도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엔 별일 아니야 라고 하던 친구들도 제가 좋아지는 걸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모든 다리 경련이 순옥 할머니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런 증상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해요. 한쪽 다리만 갑자기 붓고 뜨거워지면서 빨갛게 변할 때 이건 혈전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통증이 계속되면서 다리 감각이 이상하거나 힘이 빠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더욱 위험해요. 또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이런 질환이 있으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순옥 할머니처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은 70살이든 80살이든 여전히 변화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물 한 잔 더 마시고 텔레비전 볼 때 발목 돌리고 잠자기 전에 다리 한번 쭉 펴보는 것부터요. 순옥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아 있어요. 선생님, 이제야 알겠어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건강도 오늘 하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물 한 잔부터 마셔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내 몸을 위해 뭘 해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분명히 좋은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건강한 밤, 편안한 잠자리는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노력해 봅시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